결혼 40년 우리는 대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삶을 일구었습니다. 이 집은 신혼시절 우리가 꿈꾸던 보금자리였어요. 마당에 심은 장미가 봄마다 활짝 피어나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보낸 시간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생생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찾았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볼 때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죠. 남편은 지역 공장 기술자로 묵묵히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우리는 세 자녀를 키웠어요. 큰아들 재미는 결혼해 손주 둘을 낳았고 둘째 딸 은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막내 아들 준영은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죠. 손주들과의 시간은 내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마당에서 장미꽃을 바라보는 순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남편 동석은 성실했지만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대화는 늘 짧았죠. 밥 잘 챙겨 먹으라거나 집 잘 지켜 같은 말로 애정을 표현했어요. 나는 그의 말없는 헌신이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부터 그의 작은 습관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내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도 그냥 먹을 만해라며 퉁명스럽게 넘겼죠.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의견이 갈릴 때면 그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며 책임을 떠넘겼어요. 나는 그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결혼을 지키기 위해 참았죠. 하지만 그 참음은 내 마음에 작은 상처들을 쌓았어요. 시간이 지나며 그의 무심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교사로 바쁜 날 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으면 일 때문에 바빠라며 짜증을 냈죠. 나는 그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의 무관심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내가 손주들을 돌보며 지칠 때도 그는 TV 앞에 앉아 있었고 내 생일엔 깜빡했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번은 결혼 기념일에 내가 준비한 특별한 저녁을 두고 이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했어? 라고 말했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40년 동안 나는 그의 무심함, 퉁명스러운 말투, 그리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태도를 참아왔습니다. 그 참음은 내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주들이 잠든 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장미꽃은 이제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죠. 나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공기를 얼어붙게 했어요.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을 참았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그는 내가 뭐 잘못했어? 당신이랑 아이들 위해서 평생 일했잖아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죠. 당신은 일했지만 나한테는 한 번도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그럼 내가 뭘 어쩌라는 거야? 라고 퉁 내뱉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40년 동안의 내 인내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의 달빛 아래 40년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은 갈갈이 찢긴 듯 아팠지만
동시에 자유를 갈망했어요. 며칠 뒤 나는 그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늘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교사로 바쁜 날에도 그는 집안일을 돕지 않았어요. 내가 손주들을 돌보며 지칠 때도 그는 당신이 잘하니까 내가 뭘 하겠어? 라며 웃어넘겼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내 노고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나는 그의 무심함을 참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는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실은 내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했어요. 가끔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러던 중 그의 지갑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대구 도심의 한 레스토랑에서 2명이 식사한 영수증이었죠. 날짜는 그가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나는 불안했지만 바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태블릿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큰아들 생일로 그대로였죠. 메신저 앱을 열어보니 미정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가 수백 건 쌓여 있었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주말에 시간 내서 만나자 같은 평범한 대화부터 집에선 따분해서 당신이랑 있는 게 난내 같은 문장까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40년의 인내가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참아온 세월이 그에게는 따분한 일상이었다니 그 사실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남편과 아는 사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네, 회사에서 만난 동료예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캐물었죠. 동료가 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아? 그녀는 당황하며 그분이 결혼한 줄 몰랐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죠. 그는 그녀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내 상처를 더 깊게 했습니다. 내가 40년을 바쳐 지킨 결혼이 그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와 마주 앉아 대화했어요. 미정이 누군데? 라고 물었죠. 그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그냥 회사 동료야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메시지와 영수증을 언급하며 추궁했죠. 내가 40년을 참으면서 당신 뒷바라지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당신한테 따분한 존재였어?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인정했어요. 그냥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어. 당신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더 화나게 했어요. 40년을 함께한 내가 그에게 따분한 존재였다니 그 사실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죠. 대화는 격앙되었어요. 나는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당신은 내 노력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지. 라며 소리쳤죠. 그는 내가 당신한테 뭘 더 해줘야 했어? 평생 일했잖아 라며 맞섰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다시 찔렀습니다. 그의 헌신은 인정하지만 그는 내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나는 별거를 제안했죠. 그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라며 반발했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그의 무심함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나는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어요. 이사하는 날 그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라고 전화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원룸에 짐을 풀고 나니 텅 빈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별거 첫날 나는 원룸의 작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신혼 시절 우리는 마당에서 장미를 심으며 미래를 꿈꿨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키우며 웃고 울던 순간들. 내가 교사로 바쁜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날들. 하지만 그의 무심함은 그 추억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나는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내 자신을 원망했지만 곧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다짐했어요. 그의 배신은 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별거 2개월째 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낮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내게 큰 위로였어요. 한 아이가 선생님, 이 이야기 재밌어요. 라며 웃을 때 나는 교사로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죠. 자녀들은 가끔 전화해 엄마 잘 지내? 라며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아.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라며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끔 그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죠. 내가 그에게 따분한 존재였다니 그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별거 3개월째 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변호사는 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메시지 캡처, 미정과의 통화 녹음, 그리고 레스토랑 영수증이 그 증거가 되었죠. 그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건 단지 실수였어라며 변명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그가 나를 따분하다고 여기고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낸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소송은 내게 큰 부담이었지만 나는 자유를 위해 그 길을 선택했어요. 이혼 소송은 길고 복잡했어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미정과의 만남은 단순한 친구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했죠. 소송 기간 동안 나는 자원봉사를 늘리며 정신없이 지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그들의 웃음소리에 위로받았죠. 이웃들은 내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자원봉사는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줬어요. 나는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죠. 이혼 후 1년 나는 점점 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햇살 아래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추억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나며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 자유는 40년의 인내 끝에 얻은 소중한 선물이에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 모여 책을 읽던 모임이 이제는 지역 주민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 우리는 센터의 작은 방에 모여 시와 소설을 읽으며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할머니는 이 책 읽으면서 젊은 시절의 꿈이 떠올랐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한 젊은 엄마는 육아로 지쳤던 마음이 위로받았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내게 큰 보람을 줍니다.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언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학 강의를 열고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 위로와 영감을 주고 싶어요. 이 꿈은 내게 새로운 동력을 주었어요.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 나갑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이 꽃 예쁘지? 라며 장미꽃을 내밀고 나는 너희 웃음만큼 예뻐라며 그들을 안아줍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40년을 헌신하며 지켜온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낍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생각해요.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음을 느끼죠. 자녀들은 가끔 찾아와 엄마 이렇게 밝아진 모습 보니까 진짜 기뻐라며 응원해줘요. 은희는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엄마 이혼하고 더 당당해졌어라고 말했죠. 준영은 전화로 엄마 내가 자랑스러워라며 웃었어요. 그들의 응원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는 가끔 전화에 잘 지내? 라며 안부를 묻습니다. 미정과는 끝났어.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과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어요. 그의 사과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쌓인 상처를 지울 순 없죠. 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결혼 생활의 좋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마당에서 장미를 심던 날들, 아이들의 생일에 함께 케이크를 자르던 순간들. 하지만 그 뒤엔 항상 그의 무심함과 배신이 따라옵니다. 집에선 따분해라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죠. 나는 그에게 짧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그의 몫이고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해요.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림 모임을 시작했죠. 매주 일요일 우리는 공원에 모여 장미꽃과 나무를 그리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 스케치북엔 대구의 공원과 손주들의 웃는 얼굴이 가득해요. 그림을 그리며 나는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전 남편의 사과는 내 삶에 작은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배신은 내게 큰 상처였지만 나는 그 상처를 안고 더 단단해졌어요. 지난 여름 나는 홀로 경주로 여행을 갔어요. 불국사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자유를 속삭였죠.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어요. 전 남편의 사과는 내 삶에 작은 흔적을 남겼지만 나는 그 흔적을 지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손주들의 웃음, 공원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들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나는 이제 그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의 배신은 그의 몫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요. 지난 봄 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문학 강의를 열었어요. 주민들이 모여 내 이야기를 듣고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음을 실감했죠. 강의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한 노인은 당신 강의 덕분에 책 읽는 재미를 다시 찾았어요 라며 손을 잡아줬고 한 젊은이는 이혼 후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위로받았어요 라며 눈물을 보였죠. 그들의 이야기는 내 상처를 치유해줬습니다. 나는 문학 강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매주 새로운 책을 읽으며 나는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센터의 책 냄새,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줘요. 강의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시간은 내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임을 느껴요. 손주들과의 시간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에요. 지난 겨울 재민이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대구 수성못에 갔어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손주들은 할머니, 이 물고기 봐.
라며 까르르 웃었죠. 나는 그들을 안으며 너희가 할머니의 보물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40년을 헌신하며 지켜온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호숫가를 걷다가 한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우리 늘 같이 놀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죠. 자녀들은 내 변화를 보며 뿌듯해해요. 은희는 엄마 이렇게 당당한 모습 처음 봐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준영은 영상통화로 엄마 내가 자랑스러워라며 웃었어요. 그들의 응원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가끔 전화합니다. 잘 지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없는 집이 허전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그의 사과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쌓인 상처를 지울 순 없죠. 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는 결혼 생활의 좋은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마당에서 장미를 심던 날들, 아이들의 생일에 함께 케이크를 자르던 순간들. 하지만 그 뒤엔 항상 그의 무심함과 배신이 따라옵니다. 집에선 따분해라는 그의 말이 여전히 내 가슴을 아프게 하죠. 나는 그에게 짧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그의 몫이고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해요. 새로운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알게 된 자원봉사자 은주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무관심으로 이혼한 뒤 홀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희미해질 거야 라는 그녀의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은주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책을 읽으며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죠. 우리는 가끔 함께 근교로 여행을 가요. 지난 가을 우리는 함께 울산으로 갔어요.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으며 나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은주와 함께 웃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내가 외롭지 않음을 느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내 이름으로 문학 강의를 열고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원에서 스케치를 하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점점 더 내 자신을 찾아가고 있어요.